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는 시사도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뜻대로만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날씨도 그렇고 또 중국 코로나도 그렇고, 게다가 어떤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도 겹쳐서 그런지 어떻게 둘러보면 우리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인정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당연한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면 혹시 병이라도 난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안부를 묻겠습니다. 우리 리마연에서는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원이 아주 싸가지가 없다. 이거 김종인 씨의 앞길에 걸음걸음마다 도끼로 홈을 파버리는 그런 인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어떤 정당도 정치 조직이고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도 정치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임이고 뜻을 품고 활동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큰 실수를 한다. 그거는 조직 자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나무랐고, 또 지금 상황을 보면 김종인 씨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 그 야당의 앞길에도 김종인 씨가 누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무라는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그 투쟁이라고 할까, 또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 이것을 바꿀 때가 됐다. 그것은 여러분도 실감하고 있겠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그의 보궐 임기가 끝이 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그나마 그때까지는 저게 정부다 하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던, 그러니까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방식, 이것이 좀 믿음직스러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때 할 거 없이 계속 되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여러 그 이슈마다 여러분이 지켜봤을 겁니다. 광장에서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위에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관철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리 싸움이 승부를 가른다.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시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크고 작은 시위를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시위만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어떤 그 단체들이 혹은 또 국민의 집단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주장하는 그룹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법정에 간다든지 혹은 국회에 간다든지 했을 때 법리로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헛일이 돼 버립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했을 겁니다. 단지 열심히 싸운다. 여기에만 몰두를 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를 세워놓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헌법을 지키자 하는 그 국민의 일단, 그 집단에서는 의외로 법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을 요즘에 아주 절감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몸을 던져서 싸우는, 사실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으로서는 아주 용기를 내야 하는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3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존중해야 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행해서 법리를, 이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텅 비어 있죠. 물론 3년 반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리마요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리걸마인드 책을 펴내고 강의를 하고 또 방송을 내보내고 이제는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물론 한 7, 8년 전 그때도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론이고 법이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유튜브 리마연 채널이 좀 위축되어 있다고 할까? 그렇죠. 여러분도 소수만 여기를 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위 좌파, 지금 문재인 민주당 측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 이 이념을 다루는 그 채널이 몇 개 있죠. 우리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념을 다루는 곳은 리마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긴 세월 계속해 온 곳도 리마연밖에 없죠. 그런데 그 좌파 측에 보면은 이론을 다루는 그것이 광장의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경력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론을 다룬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채널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이 좌파들이 근 30년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대학가, 대학 문 앞에 있던 그 소위 공부방이라고 하는 사상교육을 시키던 그 힘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측에서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경력도 있고 그런 국민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념 교육은 좀 머리 싸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물론 그 실시간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들어오는 그 국민들이 최소한 10,000명, 20,000명 돼야 좌파하고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가서 있는지 쉬운 거 찾고 짧은 거 찾고 그리고 말을 빨리 해서 그냥 귀에다 대고 틀어주는, 누군기 틀어주는 이제 이런 것을 편하다고 하는데 좀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도 여기 와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답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강의를 듣는, 결국은 그 주고받는 대화식의 강의를 여러분이 해야 그걸 받아야 하는 겁니다. 리마연의 강의는 좀 느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도 그렇습니다. 저 문재인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법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들의 설명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그렇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문재인 씨를 싫어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그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결국은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본인이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러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선거 때 그냥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이것은 국민이 피동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런 국민은 속습니다. 사기당한다 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이렇게 어떤 미끼를 흔들면 순간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년 좌파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국민들도 그 결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라는 피폐해지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 공부 그거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국한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애국은 깡패가 하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알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공존의 토대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고 이런 사람만이 애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애국은
결국은 정치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은 한 명 한 명이 다 정치를 해야만 하고 또 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금배짓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다.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것은 옛날 100년 전 이야기다. 그렇게 밝혀둡니다. 그래서 리마연에서 이렇게 이제 헌법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번에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좀 며칠 전인가 한참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강연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에 있는 정말 애국하는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아주 마음이 바쁩니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원고도 다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더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런데 그때 지방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해야 하겠다. 근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기에 이쪽의 논리에 좀 넘어가서 찬성하는 사람도 소수 있다고는 하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열린다. 이것은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이 된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바로 선거를 한번 하고 또 3개월 후에 또 하고 그러면은 이거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국력 소모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했을 때 하고 따로 했을 때 우리 당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칙을 이야기하죠. 지금 국회의원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4년 후에 그는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당직자들, 또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고 사라지죠. 가령 정권 교체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러한 진리는 변함이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이들은 왜 있는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뭐하러 뽑는가?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는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 그 생활을, 국민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의견의 충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겨나죠. 그러면 국민들은 다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가? 부족한 인간들인가? 돈이 좀 없다. 지금 주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좀 없으면 모자라서 돈이 없는가? 사람이 좀 반푼이어서 돈이 없는가? 또 취업을 못한다. 그럼 역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다고 했을 땐 한 4등급, 5등급 이런 급수가 낮은 인간이어서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가? 뭔가 살짝 그건 아니다 싶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좌파들이 늘 노래 부르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이 국민들을 잘 인도해서 잘 가르치고 잘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잘 벌게 지도해가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이 공무원 집단,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 때 나무라죠. 그들 보고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국민이 돈을 잘 벌게 해라.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해라.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 이거 민주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거리에 자동차가 달리죠. 자동차가 제때 신호를 잘 지키면 순조롭게 교통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 관리를 잘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빨간 자동차가 운전이 서투니까 이거를 무슨 크레인으로 집어가지고 저 앞에 자리에 놔주고 저쪽에 있는 초록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또 가서 손을 대서 옮겨주고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그 헌법에 따른 법률이 대통령 선거하고 전국 지방선거를 정해놨는데 그게 같은 해에 봄에 있고 그리고 여름에 있고 어떻든 이렇게 3개월 차이를 두고 같은 해에 치러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정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고 혹은 이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통령 선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 국민이 하죠. 유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전국 지방선거 누가 합니까? 이거는 국민이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합니다.
원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죠. 지방선거는 일반 공직선거하고는 아예 격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부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게 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씨는 지방 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키우겠다. 이거 완전히 헌법과 법률을 허무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제각기 커지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요즘 그 전기자동차 있죠? 1인승 전기자동차. 1인승은 1인승만큼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데 맞춰서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에너지를 더 소모하면 그것은 운행할 필요가 없겠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를 문재인 씨가 지자체 가운데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 놓은 겁니다.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그거 가져가려고 아귀다툼을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문재인 씨면 문재인 씨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바로 그렇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도 분명히 공무원인 지자체장이 여기에 관여됐다. 뭐 이런 혐의, 이런 뉴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1인승 전기 자동차에 트랙터용 바퀴를 지금 4개, 5개 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씨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가 종종 하는 이야기, 이거 있죠. 지금 그게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안 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게 그가 자주 하는 이야기고 3년 반 동안 바로 이 말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부서지고 뒤틀리고 무너져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천재도 뭐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그걸 원하는 그 유권자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뭐 간다고 해도 그 초등학교 4학년생한테 좋을지 어떨지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 씨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법을 만들어라. 법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자. 그래서 대학 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도 죽어나고 그리고 이 입시 시스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을 안 만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비난하죠. 정치 공세에 써먹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분열이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 반으로 나뉘면 문재인 씨 같은 머리를 가진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여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걱정입니다. 문재인 씨는 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반은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국민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반이 자기를 위해서 나머지 국민 반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참 나쁜 악인이다. 나는 그렇게 늘 평가를 했습니다. 매번 이런 때를 볼 때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단입니다. 동호회 같은 겁니다. 뭐 성격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리를 한번 차지하니까 갑자기 자치단체장의 그 건물을 짓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스스로 위치를 높여온 것이죠. 물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걸 용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대통령과 지자체장과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 지방선거하고 같이 동시에 치르자. 이제 뭐 격이 같다고 취급을 하는 것이죠. 헌법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지금 헌법을 열어보십시오. 지방자치를 뭐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지. 그런데 지자체 선거가 3개월 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하고 합치자. 국민이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와 주민이 투표하는 지방선거를 합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술적으로는 되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면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주민은 서울에서 이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죠. 서로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헌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해오면 잘못된 길로 갈 겁니까? 아까 이 모든 정치 세력은 흘러가는 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 전체의 흐름을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대를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 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고 이들은 가다가 돌구비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들이 매번 같은 곳에서 물방울을 튕기면 우리 강이 통째로 벌떡 일어나서 그때마다 일시에 튀는 그런 강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들이 4년 후에, 8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그들을 따라서 이 만년대계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 질서를 꺾고 비틀어서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앞길을 막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력 소모 이런 이야기, 돌머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헌법이 왜 있겠습니까? 편리할 때마다 바꾸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전부,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 국민, 그 다음 세대 국민, 이 모두의 삶의 터전, 이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그러한 존중받는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고 인간과 국민은 구별이 되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한 시대, 그러니까 몇 년, 또 몇십 명, 몇백 명, 그런 집단들, 소위 좌파 집단들,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박병식 국회의장은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고 하면서 이거 합치자. 그리고 또 헌법 개정도 하자. 남북 국회회담, 남북 국회가 있습니까? 북계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 그 범죄 집단에게 국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 국회회담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1년부터 이 헌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2022년에 그때까지는 헌법 개정을 진척시켜야 하겠다. 결국은 이 잔머리가 아마도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다가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옆에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행정수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고 물은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으나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가리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개헌을 통해서 모든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수도 서울은 변경할 수 없다. 사실 이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2차례 성명서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으로 이거를 위헌 결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성문헌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북계 김정은이 측에 그들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수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위헌 결정이 무효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결국은 1988년부터 시작된, 그래서 좀 잘못된 길을 걸어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긴 세월 헌법재판소라는 그 법원의 그 하청기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으로서 일을 해온 그 기관을 슬슬 없애고 싶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북 국회회담 이야기는 상황이 어렵지만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이들은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원래 자기들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은 전 국민의 힘을 다 빼앗아서 거기다 쓰겠다. 이런 아주 파렴치한, 조금 그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죠. 지금 통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북 국회회담하고 통일헌법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 진작부터 했죠. 그런데 지금 통일을 추진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이겠다. 뭘까? 이 사람들이 대선에 지방선거를 같이 하겠다. 그게 국력이 소모돼서만 그런 것일까? 그렇게 믿을 국민은 좀 드물겠죠. 이거 뭔가 노림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통일. 아니,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을 키우죠. 판을 키웁니다. 돈 쓸 때를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사기꾼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가서 그 비용을 다 치를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막 부풀려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빵빠레 터뜨리고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해놓고 봐라, 행복에 겨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표 걷어들이면 그 다음에는 싹 끝냅니다. 언제 그랬나 하면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우리가 많이 겪었죠. 경제정책 좀 하다가 접고, 또 뭐 친환경 뭐 어떤 거 이런 얘기 하던 거 하다가 접고, 아니 한두 번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계속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그게 소수 이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나팔수 노릇을 하니까, 언론들이 거기만 비춰주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저게 진실이냐 하고 파고들지 않으니까. 그뿐 아니라 반대하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갖다 대면서 법 지켜라, 안 지키면 법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옮겨서 이야기만 하는데 영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리가 없죠. 우리가 그런 실험 해봤죠.
사람이 쭉 늘어서서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귓속말로 해줍니다. 계속 전하면 나중에는 전혀 딴소리가 되죠. 현재 우리 보수국민이라고 하는 국민들 혹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춘추관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도 그게 진실한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미묘하게 표현을 엮어서 아주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아니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중간에 언론사를 통해서 제각기 기자들이라든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10중 8구는 청와대 따로 국민 따로 이런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나와서 오해하는 국민들에게 더 부추기면서 국민 대 국민이 갈라서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그렇고 조국 씨 이야기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일들도 많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가치하다. 너무나 형편없는 것으로 국민을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실력 있는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말 이걸 가지고 법정까지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그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무기다. 그런 이야기를 해두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 사람들이 참 안 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소위 보수 우파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수준이 좌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무능력한 상태라면 싸움에서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질 것이고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어 없어지면 그 땅에서 봄이 오고 새풀이 돋습니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보수 우파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이 출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그 개헌 그리고 대선 전략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 대구 강연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이 문재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파괴 전략 이것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애국을 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아니 정치 좀 해보겠다 하는 국민이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회만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 참가하라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